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공학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파이썬 코드에 대한 뭐다? 순환 복잡도는 물었어요. 순환 복잡도는 우리가 CC라고 하는데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림을 줘요. 그림을 주고 순환 복잡도를 우리가 파악을 쉽게 하죠. 어떻게? 여기서 폐쇄 경로 하나, 폐쇄 경로 두 개.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1 해서 얘의 순환 복잡도 얘는 3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코드를 주고 순환 복잡도는 구하는 거 어떻게 하냐? 뭐 if나 for나 여기처럼 while이 있죠? while 분기를 나눈 거다. while 이렇게 분기를 나누는 거. while 또는 case나 아니면 우리가 try 캐치, 파이널리 같은 예외 처리 구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기를 나눈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이렇게 그림 있잖아. 여기 이게 뭐예요? 사이클로매틱 다시 말해서 순환을 형성하는 거. 이 순환을 형성하는 게 뭐예요? for나 while이나 if나 case나 예외 처리 구문이 보통 순환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제 순환을 만드는 거구나라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은 여기 경우도 뭐예요? while 하나, while 두 개. 그러니까 뭐예요? 순환 복잡도는 2 플러스 1 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순환 복잡도는 3.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와 같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또는 그림이 나와서 순환 복잡도를 구하는데 여기 좀 조금 이렇게 생소하겠지만 파이썬 코드를 주고 순환 복잡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while이나 if나 뭐 if나 대표적인 if나 또 case나 아니면 우리가 캐치, 예외 처리 구문에서 캐치. 요런 게 나온다면은 뭐가 다 얘가 하나의 분기를 형성하겠구나. 하나의 사이클로매틱을 형성하겠구나. 해서 얘를 카운트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본수가 뭐예요? 유지보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거. 여기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특별하게 해드리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적응, 완전, 수정, 예방이에요. 뭔가 유지비용 가장 많이 들 건 느낌상 뭐예요? 느낌상. 완전하게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상식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 없는데 다음에 뭐 한 5년 뒤에 나올 것 같은 뭐 이렇게 문제이긴 한데 자, 좀 살펴보면은 그냥 그 단어 그대로 보세요. 적응이다. adaptive maintenance다. adaptive라는 것은 그냥 뭐 간단히 볼게요. 그냥 뭐 새로운 환경 설정 뭐 최적화한 거죠. 새로운 환경 설정이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경 설정 요 정도로 보면 돼요. 환경 설정. 그러니까 뭐 크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또는 뭐 최적화면은 우리가 DB optimizing 같은 거가 있죠. 그 다음에 완전 유지보수 아니고 수정 유지보수는 뭐야? 버그, 오류 또는 뭐 오류가 버그죠. 버그 같은 걸 고치는 거. 이게 수정 유지보수고요.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 예방하는 거고. 완전 유지보수라는 것은 기능 또는 성능 개선인데 말이 뭐 좀 다 비슷비슷해요. 뭐 그렇긴 한데 봐봐.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거는 당연히 완전이라 했어요. 완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적응이 중간이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슥 훑어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수정하고 예방이 조금 뭐 비용이 비슷하다.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하고 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 또는 그 소스 코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요. 정해진 그 범위
범위가 있어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하고 예방을 하는 거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약간 OS나 하드웨어적으로 뭐 외부 환경적인 거를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시킨다, 안정화시킨다는 개념이고, 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요즘 뭐 공공이나 민간에서 보시면은 플랫폼 전환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플랫폼 전환,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완전 유지 보수에는 이제 플랫폼 전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완전 유지 보수다. 플랫폼 전환 또는 뭐 DT에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또는 추가 개발,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완전 유지 보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는 절대는 아니겠지만 나올 일이 향후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요런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객체 지향 개념, 개념으로만 이렇게 짝지은 것은, 자, 보통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관계, 이렇게 해서, 뒤에 또 하나 더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 문제가 보통 나온다면, 이렇게 하나 더 해서, 피규어니까 뭔가 계산을 하는 게 있겠죠. 여기 에어리어가 있으니까 면적을 구하는 게 있다. 뭐 이래서 뭐 여기서 뭐 샵 뭐 이래서 뭐 칼 해서 뭐 여기서 뭐 면적이라고 하는 게 에어리어니까 뭐 이렇게 스퀘어, 이건 예시예요, 예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객체 지향의 뭐다?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원래 2024년도 스타일이 약간 뭐예요, 진짜 개념적인 거, 실제적인 그런 건 아니라 이런 게 좀 많이 물어봤는데, 볼게요. 일단 요거 딱 보는 순간 어떤 피규어 형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냥 느껴봐. 색깔이 있고, 거기 에어리어고, 거기 에어리어에 색깔을 채워라, 지워라, 셋 에어리어라는 것은 뭔가 다시 하는 거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거 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한 거야. 자, 이런 그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상속이 있어요? 상속 없잖아. 상속 날리고. 다형성이 있어요? 오버라이딩 같은 게 있어요? 오버로딩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이거를 문제를 몰라도 이 그림 피규어에 대해서 몰라도 답은 우리가 4번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 왜? 이 관계만 보더라도 뭐야? 상속 없어. 다형성 당연히 없어. 그럼 답이 4번.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가 좀 좋지는 않지만, 뭐 개념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여기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요 조금 있긴 한데, 보통 여기 이렇게 이걸 피규어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다이어그램 똑같 해가지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조금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더 빈출이 된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자, 이것도 이게 올해 2024년도 스타일이 좀 그래요. 표기법에 대해서는요, 봐봐. 뭐라고? 이 표기법에 대해서는 살짝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우리가 누차 외워라고 했던 복집 연일, 이따 볼게요. 이런 거 스타일이 거의 빈출이 됐는데, 여기서는 뭐다? UML 뭔 머신이요? 상태 머신,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 봅시다. 그림을 보면은 X에서 트리거라는 것은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 참이면은 그 이벤트를 실행한 게 트리거죠. 트리거하고 다른 것도 비교하는 게 더 있잖아요. 트리거가 있다. 트리거. 그러면은 이펙트 효과를 수행하고 Y로 전이한다. 자,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 좀 보면은 이렇게 새카만 점이 시작이고요. 여기 동그라미에 새카만 게 들어가 있어서 정상 종료. X가 됐으면 비정상 종료. 그리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게 이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상태 머신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답은 뭐예요? 3번하고 4번은 아니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겠네. 근데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여기서 요렇게 표현해요. 표현을 요걸 해요. 요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지 돼요. 답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봐주면 돼요. 상태 머신 우리가 뭐 잘 안 보죠. 출제도 잘 안 되고. 근데 요게 나왔는데 답을 참 모르면 틀리는 건데 조금 그렇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한다.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올 것 같냐? 그렇게 여러분께서 물으신다면은 뭐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이다. 많이 낮죠. 조금이 아니라. 자, 일단 UML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구조와 행위 이렇게 두 개 보잖아요. 그러니까 UML을 우리가 보면은 또 뭐 봐야 돼요? 또 여러분 또 가서 봐야 될 게 이 UML 하면 또 뭘 봐야 된다? 뭘 봐야겠어? GOF, Gang of Four도 같이 봐야 돼요. 자, 일단 UML에 대해서니까 UML은 구조와 뭐가 있다? 행위가 있다. 구조와 행위가 있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게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이 됐죠. 방금 봤던 거. 그다음 유즈 케이스 행위에는 유즈 케이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 뭐 이런 자꾸 이런 게 곁다리 나온 게 곁다리 거 자꾸 출제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뭐 클래스 많이 쓰잖아. 실제로 우리가 많이 써요 클래스는. 유즈 케이스도 좀 써요. 뭐 이런 거 쓰겠어요? 잘 안 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가 많이 쓰니까 클래스가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실제 현업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렇고 제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부가적으로 잘 안 하는데 한번 보고 갑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뭘 얘기했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까? 자 보세요. 복집연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관계는 복집연일이 있다. 복집연일 이러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집연일이고 자 복합 관계가 있는데 요 새카맣게 이렇게 보고가 알이 꽉 찼네, 살이 꽉 찼네. 그래서 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집합관계, 연관은 선. 그다음 일반화는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된 겁니다. 일반화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은 상속. 예. 자, 그러면 제일 헷갈리는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생님, 복합하고 집합하고 집합합, 복합합합 이렇게 되잖아. 복합, 집합 헷갈려. 복합 관계는 부분 전체, 집합도 부분 전체의 관계인데, 선생님, 이 부분 전체 관계랑 이 부분 전체 관계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할까? 복합과 집합. 알려드릴게요. 복합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독립적이지 않아요. 독립이 안 돼요. 얘는 독립적이야. 독립적이다.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표현이 좀 쉽게 하면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있으면은 또는 컴퓨터라고 합시다. 그럼 CPU가 있어야지 얘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겠지. 근데 가족의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모가 있을 수도 있고 고모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독립적이야. 얘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집합관계는 얘가 없어도 된다. 근데 복합관계는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속성을 가진다. 이거지. 속성.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필수냐 아니냐 차이야. 독립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보통 서적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얘가 필수 요소냐 객체냐 아니면은 속성이냐 이런 표현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복합이고 아니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야 속성은 아니야 객체는 아니야 그러면은 집합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연관이라는 것은 참조예요. 어떤 학생 또는 그 학번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냐 또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학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관계가 이제 연관 관계가 되겠다. 일반화는 일반적으로 쉽죠. 상속관계 뭐 어떤 카드를 A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맞죠? 상속관계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일반화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일반화 관계가 조금 많아요. 참조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시간이 오래된 관계상 15번 계속 봐봐. UML 다이어그램
아까도 뭐예요? 아까도 뭐 나왔어? 아까. UML. 지금 15번 또 UML. 에? UML이죠? UML이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것도 봐봐. 이게 진짜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응? 왜 이런 거, 가에 대한 게 ABC 중 어느 거와 매칭이 되는지 묻는 거잖아요. 용어와 설명. 이게 2024년도는 출제 스타일이 딱 이래,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뭔가 좀 하는 게 없고, 그냥 정의를 어떻게 잘 아냐 모르냐 이런 쪽으로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좀 뒤로 가면 좀 어렵긴 해. 뒤로 가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일단 15번까지 보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15번. UML 다이어그램에 대한 용어와 설명을 바르게 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자,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그러잖아. 이게 교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 자, UML, 자, 한번 앞에 잠깐 볼게요. 우리가 행위라고 했잖아. 행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 거죠, 여기. 얘에 해당한 거네. 예. 뭐가?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 액티비티가 그렇고 시퀀스가 그렇고 봐. 커뮤니케이션 액티비티 시퀀스 다이어그램 뭐다? 우리가 UML을 두 가지로 부르자. 구조하고 행위. 그 중에서 행위 쪽에 해당한다. 근데 행위 쪽에 해당한다. 자, 일단 A 봅시다. 객체와 액터의 관계. 자, 여러분 보세요. 객체와 액터 딱 쓰는 순간 A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객체와 액터? 액티비티 아니에요? 자, 그거 아니야. 액터라는 거하고 요거는 다른 다이어그램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보세요. 하여튼 그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 됐고, 사건의 흐름을 네트워크 형태로 사건의 흐름을 네트워크 형태로 압축해서 본다. 일단 잘 모르겠다. 그 다음 모르겠다면은 넘어가야지. 그 다음 B. 사용 사례를 이루는 객체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 협력한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시한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시퀀스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한다. 잠깐만요. 어떻게 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한다. 시퀀스 맞죠? 네, 제가 착각했네요. 시퀀스. 그러니까 답이 2번 아니면은 4번 쪽으로 하겠죠? 이렇게. 2번 아니면 4번. 다음 C 볼게요. C가 다르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내가 모르면 넘어가야 돼. 그 다음 거 쫙 보면 안 돼요. 자, 복잡한 시스템 작업의 병행 처리를 해. 포크라는 것은 부목권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자식이. 조인을 이용한다.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병행 처리. 이런 거 나온다. 포크 조인한다. 그럼 액티비티야. 이거는. 병행 처리가 나오고 포크 조인을 이용한다. 이거는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 그럼 C가 뭐가요? 나로 되겠죠? 하면 답이 뭐예요? 2번이지 뭐.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정의를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A 같은 거. 객체와 액터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건의 흐름을 잡아다. 사건의 흐름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사건의 흐름하고 이 시간의 흐름하고 분명히 그러니까 순서 다이어그램은 이런 건데,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이라는 거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는 항상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나오는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이다 이런 게 나오는 시퀀스예요. 그거 헷갈리면 사건의 흐름을 네트워크 형태로 압축해 나타낸다. 이게는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통신, 교환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에서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 객체라는 것도 같은 걸로 좀 느껴주면 돼요. 이게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이 문제 출제할 때,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객체를 조금
혼용해서 쓰더라고. 근데 같은 의미를 보통 써요. 일단 봅시다. 시스템, 객체들 간 메시지를 상호소통, 교환 과정에서 시스템, 객체 간 연관관계 닿는 거. 이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의 정인데 객체와 액터와의 관계.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이 관계에 초점을 둔 데 있어요. 관계니까 커뮤니케이션. 뭔가 소통한다? 또는 연관관계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는 여기 A가 되고 액티비티에 대한 거는 여기 C. 그 다음에 시퀀스에 대한 거는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끊고 이어서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